2012년 8월 아이치현 가마고우리시에서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이 남성이 체포된 이유는 콘서트를 보던 한 여성에게 야, 넌 내 얼굴 보고 웃었지? 라며 흉기를 꺼내 여성을 협박한 후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죠. 과연 이 남성은 누구이며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스즈무라 야스후미. 1982년 4월 24일 출생인 그는 작은 공영주택에 살던 7인 가족의 장남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 후 토요타 자동차에 견습공으로 2년 정도 일한 후 트럭 운전수로 일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교를 졸업해 간호조무사로 외과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트럭 운전수였지만 일이 안정되지 못했던 탓에 스즈무라가 초등학생이 됐을 무렵엔 사실상 무직 상태였고 어머니가 가게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술버릇이 나빴던 것은 물론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는 등 여러모로 질이 나쁜 사람이었기에 스즈무라의 부모님은 늘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는데요.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스즈무라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랐고 학교에서도 그다지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그는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죠. 이 여학생은 나가타니 하나에라는 학생으로 어릴 적부터 타인에게 친절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용한 성격이었던 스즈무라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스즈무라는 그녀의 친절한 성격에 반해버렸고 결국 남몰래 그녀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그는 하나에 씨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에 씨는 스즈무라의 고백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되었죠. 고백을 거절당한 스즈무라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그녀를 증오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하나에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성적인 모욕이 담긴 편지를 신발장에 넣어두는 것은 물론 그녀를 미행한다거나 집에 장난 전화를 거는 등 그의 괴롭힘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하나에 씨의 친구는 스즈무라에게 괴롭힘을 그만두라 말했지만 스즈무라는 그만두기는커녕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강한 인간이다. 그는 이렇게 하나에 씨를 괴롭혔음에도 정작 그녀가 다른 남학생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자 스즈무라는 하나에 씨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결국 그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건 탓에 평판이 좋지 않았고 결국 학교 내에서도 고립된 존재가 되어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스즈무라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었지만 1997년 무렵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는 히키코모리가 되었죠. 그러던 그는 우연히 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가 접한 사건은 사가기바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 연쇄살인마가 3명을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스즈무라는 이 사건의 범인이 자신과 동갑이라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충격적이게도 이내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는데요. 98년 6월 18일 나는 아직 범행을 실행하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하나애를 죽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99년 7월 7일 하나애가 밤늦게 주스를 사러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온 순간 덮칠 생각이었지만 공격하지 않고 흉기로 협박한다면 산채로 집으로 끌고 오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99년 7월 14일 아침 무렵 그녀의 집 근처에 잠복했다가 그녀가 나왔을 때 덮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99년 7월 27일 오늘은 그녀를 죽일지도 모른다. 99년 8월 2일 8월 9일 날 학교에 나올 때까지 일주일. 아무리 늦어도 그녀는 8월 9일엔 죽는다. 99년 8월 5일 살인 카운트다운의 시작이다. 지금은 4, 0이 되면 그녀는 죽는다. 그의 일기에는 이러한 범행 계획뿐만 아니라 촉법소년에 관한 가벼운 처벌을 염두에 둔 글도 존재했는데요. 그는
다른 사건의 촉법소년이 강도살인 사건으로 잡혔음에도 소년원에서 고작 1년 반 만에 출소한 경우를 보며 어차피 지금도 살인 욕구에 가득 찬 상태인데 중3 때 죽였으면 좋았을걸. 만약 그때 죽였다면 대충 2년 정도 지나면 출소였을 텐데. 하나에는 죽고 모든 걸 빼앗겼음에도 난 2년만 있으면 자유였을 텐데. 같은 촉법소년일 때 죽이지 못한 걸 후회하는 제정신이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기에 적힌 것처럼 당시 17세였던 그는 하나의 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범죄에 익숙해지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남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심야에 고등학교에 침입해 유리창을 깨는 등 치밀하게 범죄의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1999년 8월 9일 이날은 하나의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여름방학 예비 소집일이었기에 그녀는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한편 근처에서 기다리던 스즈무라 역시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미행했죠. 이윽고 국도 23호 부근에서 스즈무라가 하나의 씨에게 접근했고 그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 납치하려 했는데요. 이때 하나의 씨는 대담하게도 흉기를 뿌리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행동에 스즈무라는 격분했고 용의주도하게도 품속에 숨겨두었던 여분의 흉기를 꺼내 그녀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는 그녀의 등을 다시 한번 찔렀죠. 이때 하나의 씨는 함께 등교하기로 했던 다른 친구와 함께였는데요. 그녀는 하나의 씨를 부축해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하나의 씨는 약 10m가량을 이동한 후 결국 힘이 다해 쓰러졌다고 하네요. 당황한 친구는 근처 민가로 달려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하나의 씨는 시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출혈성 쇼크로 인해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하나의 씨를 살해한 스즈무라는 현장 근처에서 다른 여학생에게 접근, 흉기로 위협하며 20분가량을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결국 스즈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스즈무라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해주지 않아서 죽일 마음을 먹었다. 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장은 소년범은 성인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단기 5년, 장기 10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부정기형이란 소년범이 수감 생활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가정할 때 단기만큼의 시간이 되면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하루아침에 소중한 딸을 잃은 하나의 씨의 부모님은 스즈무라의 가족에게 1억엔의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8,910만엔의 지불 명령이 떨어졌지만 정작 스즈무라의 가족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배상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아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하네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은 성인보다 가볍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며 죄를 뉘우친다면 앞서 말씀드린 단기 기간으로 석방되기 마련입니다만 스즈무라는 감옥에서의 태도도 영 좋지 못했던 모양인지 장기 기간인 10년을 꽉 채우고 난 2009년이 되어서야 출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스즈무라는 감옥에서 달라졌을까요? 사실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8월 스즈무라는 아이치현 가마고오리시에서 콘서트를 보던 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야, 넌 내 얼굴 보고 웃었지? 라며 협박했는데요. 여성의 팔을 잡아당겨 땅에 쓰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죄로 다시금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선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울분이 쌓여 있어서 누구든 좋으니까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출소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위험한 범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스즈무라는 재판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네요. 5% 확률로 또 범죄를 일으킬 것 같네요. 5%의 확률로 또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누구든 좋으니까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다는 그의 말이 제겐 너무도 소름 끼치게 들렸네요. 출소한 그는 지금도 사회 어딘가에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미사였습니다.